안녕하세요. 임경심입니다. 이제 소통의 삶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한 주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유익함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강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나셨나요? 과제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지금이 이제 목요일이라서 아직 다 받지 못한 채로 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받은 피드백이나 또 다른 이제 양육과정 하시는 분들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이게 녹화 강의니까 온라인 강의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전달하고 소통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강의안도 좀 글자도 조금 크게 하려니까 그 양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다 전달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들고 하여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적정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 강의에서는 그 자동적 생각이라든가 핵심 신념이 우리의 행동 또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를 하였죠. 그 핵심 신념, 예를 들면 의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소통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드러내서는 위험해, 이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어느 일정한 기간이나 상황이 되기까지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가 쌓이므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그 쭉 나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는 몇 가지 정도가 큰 나의 신념이고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떠오르는 생각일까,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우리 이 그림도 멋있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고, 또 이쪽은 요즘 대세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사족이지만 이 온라인 소통이 우리 이런 기존의 이런 소통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의 반도 소통이 안 돼,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유아부를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아부는 아이들이 뭐 40-50명,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름 수련회 이런 거 하면 거의 120명, 교사들까지 하면 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 갖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한 2-3배 많이 모여 갖고 잔치하듯이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냥 하려니까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뭐 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에 정말 사진 올려 좀 자랑했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했는데 다들 아이들 데리고 바깥으로도 나가기 어렵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는 어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했을 때 참여율이 거의 뭐 100% 넘었어요. 다른 아이들까지 막 불러와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 인간은 소통하려 하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한번 실험적 모델이 되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의 그 대상이었지만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가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니 더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는 시간과 때를 가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자동적 생각 뭐 제가 간단하게 비교했던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평평해. 그것을 그냥 딱 올라오는 신념으로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이나 소통에 바로 그 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냐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먼저 아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뭐 막 일어났어요. 최근이라야 10년.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를 막론하고 불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나중에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도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약간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심리학책,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심리학 자체가 이제 생겨났고, 그다음에 약간씩 여러 곳에서도 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인지 이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한 챕터 정도는 안 돼도 한 단락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뭔지는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있죠. 지구가 어떻게 둥글다고 할 수 있어? 그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을 완전히 교수형에 처해 죽일 정도의 일이었다 이거죠. 그 이후에도 그런 논란은 계속됐겠죠. 정리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할 때,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것까지도.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현재 이 논란은 내가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나는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좋구나를 붙여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너무 지금 뭐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는 거구나, 내가 매우 우울한 상태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챙겨보라, 그런 뜻에서 이런 이제 용어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한번 드러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소통 단절의 원인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부정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 비난적 생각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부정적 비난적 생각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알아차려 보자.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고 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좋은 사람, 이게 싫은 사람, 이럴 때 좋아, 이거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내가 현재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느끼는지를 짚어주는 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그 소통에 오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되죠? 타인에게, 상황에게 귀인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내가 좀 늦었어, 내가 이런 뭐 해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나는데, 뭐 다른 탓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 아니면은 뭐 미안한 행동,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많은 어떤 탓을, 다른 상황에 탓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 지난 학기에 했던 방법 중에는 소통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는 잘하려면 아이 메시지를 하세요 라든가 뭐를 하세요 라든가, 이렇게 그 언어에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갖기도 했어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것을 움직이는, 내가 아이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때요? 뭐 그것도 here and now의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 상태,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습관화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면, 뭐 1, 2주 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왜 안 될까? 우리 아이는 왜 말이 느릴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과 만나게 되죠. 또 아이 뭐 우리 아이 뭐 중학교가 됐는데 뭐는 어떨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 시키거나 습관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또 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뭐 2년, 우리가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애기들은 3년이 걸려요. 그 제대로 된 단어 하나 나올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늦으면, 한 6개월 늦으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애들 데리고 뭐 또 그 검사하러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비교적 몸에 배어져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뭐 한 10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아 안 돼.'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쪼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받고 또 해 보고 그래서 한번 유익을 얻어 보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인제 이런 것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가주는 거 그럼으로써 이제 '아 맞아.' 이런 것들이 이 느껴지면 인제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보면 우리 안에 또 감정과 감각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또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어떻게 끼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인제 그 책에 나오는 분의 여기 이야기가 제가 너무 이렇게 인상이 남아서 그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숨쉬기 힘들고 긴장이 됩니다. 특히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속도를 내고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몸의 감각이 빠르게 변합니다.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던 날 활주로에서 여전히 숨을 몰아쉬었고 친구는 "정은아 괜찮니?" 친구는 "영아야 너랑 나랑 지금 같이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들 '비행기 밑은 허공이야.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아들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바뀌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게 되면서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졌어요. 이런 내용이 인제 거기 있었는데 이게 그 책 저자의 실제 경험이었어요. 이제 그 어느 딱 순간적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행동, 비행기를 탔다는 행동과 함께 감각, 내가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몸의 감각이 빠르게 변하면서 숨이 막 쉬어지고 막 몸에 막 이렇게 나고 이건 감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 비행기 밑은 뭐 바다야 허공이야. 바퀴가 이제 다 올려졌어. 뭐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음 뭐 '누구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공포스럽고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멀지도 않은 인제 제주도를 가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제가 인제 선교사라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갔다가 일 주일 만에 또 가고 뭐 선교 여행 또 뭐 탐사 뭐 이래 갖고 막 다니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뭐 비행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그런 항공 여행이 막 발달되기, 막 열리는 그런 때라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이제 선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문득 작년에, 그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멀지도 않은 제주도를 갔다가 오는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막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막 그 소리, 막 출발하는 소리, 그다음에 비행기가 막 그 바퀴가 막 이렇게 닫아지는 느낌?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점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이게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안전벨트를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와 같이 친구가 뭐 영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또 저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그렇지 않았잖아. 내가 왜 이런 것에 이렇게 겁을 내는 거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 제 자신이 또 이상한 느낌? 나 이제 뭐지? 이런 상황에 막 이렇게 공포 속에서 이제 이게 참 좋은, 그리고 제가 뭐 강의도 맡고 막 이래 갖고 그거를 하러 가는 와중인데 내가 이래 갖고 뭐 어떡하나? 근데 그 안에 저보다 한 7-8년 선배의 그 미국에서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이 앞자리에서 그분이 이 손 보이세요? 제 손? 그 앞자리 그거를 정말 부둥켜 잡고, 손이 그렇게 부둥켜 잡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다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인사하면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이것처럼 그런 어떤 순간적 이렇게 일깨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순간,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온유하고 늘 침착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분의 손은 저렇게 저기를 부둥켜 잡고, 저분도 어떤 두려움, 뭐 그런 약간의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고, 괜찮아, 뭐 여기 뭐 이제 하여튼 이러면서 그 무리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났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과 감각의 차이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강의 끝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 어느 한 가지가 어느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상태를 좋게 만들고 소통을 좋게. 제가 그 순간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분과의 그게 딱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과 좋은 시간, 좋은 소통을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내 감정과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계속 있었다면은 완전히 그게 이제 좀 우울한, 조금 그렇죠. 그런 침울한 시간이 됐겠죠. 마칠 때까지도 막 그런 상황 속에. 누구나 그런 경험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너무 무서워. 이게 뭐 괜찮을까? 뭐 어쩔까? 어떤 공상이나 상상들은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감각, 그 다음에 행동. 위축되고 말도 안 하고 생각 속에 막 이렇게 되는 행동을 막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분도 여기에서 그런 행동을 멈추고 친구와 마주보게 됐고 여행지에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저하고 너무나 아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도 우리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귀에 꽂고 걸어서 누가 저벅저벅 따라오는 소리 거의 못 듣죠. 그것도 엄청 위험하대요. 사실은. 그래서 한쪽만 꼽던가, 에어팟 같은 건 한쪽만 꼽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열어놔야 혹시라도 이렇게 따라오던가 위험하게 뭐 자전거가 오던가 차가 오던가 골목에서 이래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뭐 밤에 누가 따라오면 내가 몸을 피하던가 소름이 끼치다든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왜 빨리 안 지나가고 계속 나를 따라오지? 이런 뭐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뭐 남편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어떤 감각, 그건 감각, 그 다음에 감정은 겁이 난다, 공포스럽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막 사이클을 돌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럼 생각으로 오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감정으로 빠지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각적으로는 기운이 없어요. 그럼 인지라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야, 오늘도 기운 내자, 화이팅!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감정 어떻게 할까요? 또 오늘도 뭔가 해봐야지, 아니면 기대를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게 간단하게 되진 않아요. 그 기운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따라 너무 달라요. 우울증에 빠져 계시는 있는 아니면은 그 이제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거나 이럴 경우는 내가 이렇게 으쌰 해갖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뭐 감기도 내가 뭐 꿀물 먹고 나을 정도 하고 약을 먹고 나을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간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우울증 그 상담에 이제 전문이기 때문에, 많이 대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건 아니면 뭐 연세 많은 분들이건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우울이라 할지라도 움직여야 되죠. 그거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약간의 우울감을 갖고 움직이는 거하고 우울증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틀리지만, 의지를 갖고 우울증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이면 그 우울증에 영향을 줘요. 그럼 그게 조금 더 세로토닌이 돌고 이러는데 영향을 주지만, 이제 그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게끔 행동, 인지,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게 세 가지가 같이 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약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어떤 뭐 아이 메시지를 배워도 그게 어느 순간에 나가야 할지를 모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감정입니다. 제가 잠깐 목을 축일게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팔을 꼬집었다면 약간의 통증과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꼬집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꼬집었다면 이 사람 왜 꼬집었을까? 이렇게 호기심이 들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쾌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꼬집는다는 자극이라도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도 이게 세 가지를 또 설명하는 거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거는 우리가 생각, 인지가 해주는 거예요.
꼬집는다는 건 똑같은 작동이잖아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이제 감정은 그 생각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감정이 바뀌었던 것은 친구를 바라보며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의 그 친구를 바라보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은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억압하거나 회피하곤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욕구를, 자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았다. 뭐 체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람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감정을 잘 이해하면 왜곡된 생각에서 회복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감정을 자꾸 얘기하라 그러냐. 아이가 왜 자꾸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남편이 왜 저렇게 화만 내는지, 뭐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우선은.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 내가 여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처할 에너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애가 저렇게 아주 시류에 빠져 있구나. 우리 애가 왕따를 당했대. 그러면은 어느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똑같이 대하겠어요. 그쵸?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했을 때 훨씬 더 지지적인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 좀 여기 나오나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면 자신의 입장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시작은 나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했구나. 그런 거를 겪은 나는 훨씬 더 어떨까요? 훨씬 더 당황스럽고 뭐 감당할 수 없고 뭐 이런 당황함 때문에 당황함 속에 있구나. 이런 내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나 지금 당황함 속에 강아지. 이게 너무 자료가 많아서 자료가 있고 이래서 제가 집에 있는 날 이제 이거를 녹화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는 때 가장 늘 걱정이 이 강아지. 얘네가 느닷없이 오늘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좋은 팁이 있으신 분은 가르쳐 주세요. 얘네가 항상 앞으로의 걱정. 그래서 자, 이걸 올려드리면은 이거 이제 잔잔한 글씨이긴 하지만 감정 언어, 이 감정 언어 이걸 통해서 읽어보면 이게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교환에 이게 꼭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연습 문제예요. 잠시 조용한 과거에 강렬한 경험을 떠올린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때 어떤 말을 했고 행동했나요? 상대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졌나요? 그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졌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우리가 이제 수업 중이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이 어떻게 이제 서로에게 예,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영향을 주나. 제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도 만약에 저라면 이제 수업 시간이었더라면 같이 모여서 하는 수업이었더라면 제 얘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감각과 감정을 떠올려 봅시다. 소름이 돋고 심장이 덜컹.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에 이제 얼마 전 한 달 됐나요? 저희 교육관에 코로나 확진, 그러니까 2층 예, 사랑부실에 이제 주중에 하는 거기에 도우미로 오시는 분이 확진자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교육자들은 4층에 있었는데 같은 날 이렇게 이게 드디어 우리 교회까지 왔구나. 막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놀라웠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같은 건물에 있었던 사람은 격리하라. 자가 격리. 그래서 이제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으니까 3일 동안 격리하고 누구도 만나지 말라. 이제 이런 연락. 그러니까 더 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긴 했는데 늘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저희 같은 예배를 위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예민하게 오다가 그게 딱 받아 있었을 때 지금 여기처럼 어떻게 뭐 하여튼 뭐 한쪽은 기도하면서 한쪽은 더 이상 이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마음, 하여튼 뭐 심장이 덜컹거렸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주중에는 상담 약속도 있고 사람들과의 이제 뭐 많은 사람 만나는 거는 다 캔슬이 됐지만 이제 연결되는 약속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약속들을 다 취소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들 제가 확진자 같이 다 대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야, 이거 확진자들이 참 보통이 아니겠구나. 가족들도 이 일이 정말 잘 돼야 되겠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약간 경험. 혹시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어려움이 더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표현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무서웠다. 약간 무서웠죠. 뭐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아주 드라이하게 팩트만 할 수도 있지. 그날 똑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근데 약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생각, 행동, 인지 이런 거 생각, 행동, 그다음에 감각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 생각, 나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내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내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회피하나? 싸우게 되나? 여기 뭐죠? 경직되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생각은 난 아무짝에 우울하다 뭐 이런 거, 소통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생리적 반응, 이런 거 좀 공격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억압이 아닌 수용과 조절, 어떻게 수용하고 조절하는지 수용과 조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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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예, 유튜브가 되겠네. 응, 응, 응. 조용히, 조용히.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우리 감정을 먼저 수용할 때 다른 사람 감정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인데요. 더 이제 그 과제도 너무 지난주 조금 이제 다양하긴 했는데, 그냥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거,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과제도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하여튼 이렇게 당장 얼굴 뵐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또 이번 주도 정영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양육 과정이 중요하니 더 많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는데 2번 하는 거 끝에 2번보다는 중간데나 전반부에 이렇게 줌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또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뒤에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카톡방에서 또 의논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이 우리 또 생활 속에서도 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또 여기 우리 소통의 삶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걸 그랬다.